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오늘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인데요.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대형 민간병원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키우겠다, 이런 건데요. 현재 14개 시도에 위치한 17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의대 정원 확대 역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 기존 의대에만 증원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역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젊은 의사들이 소위 돈이 되는 과로만 유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자는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 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에서는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요즘 뉴스의 중심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데 어제는 또 대구를 찾아와서 천하람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대구가 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자, 이준석의 대구 출마 포석이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자, 우리가 천하람 하면 순천이 딱 떠올려지거든요. 그럼요. 자, 천 위원장님, 대구 출마 생각이 있으신 건지 확실히 좀 밝혀주시죠. 제가 이제 고향의 정치나, 고향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네. 다만, 저는 순천에서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어제 오늘도 우리 시민들 만나가지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순천 선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네, 순천에 전념하고 있고 순천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거, 당연히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표가 왜 천하람 위원장 언급하면서 대구가 밀어달라, 이거 왜 한 거죠?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오히려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갑자기 대구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구에 12분, 또 경북에 13분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다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소신 있는 큰 정치인의 길을 가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구의 현역 정치인들에 대비되는 인물의 하나의 예로 저를 좀 갖다 쓴 것 같고,
꼭 천하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 네. 천하람 같은 나름대로 소신 있는 길을 가는 정치인을 키워야지만 네. 대구에서도 앞으로 우리 대구가 원하는 큰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좀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할 말 할 수 있는 개혁적인 그렇죠. 인물 밀어달라. 여기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말이군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순천 선거를 준비하는 면에서는 당혹스러운 면도 있지만 또 좋은 면도 있는 게 예. 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하면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제가 순천에서는 이 천하람이 그 대구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예.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저 당대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천하람이 그 순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예. 하시는 면이 있어서 글쎄요 이렇게 폭넓게 국토를 쓴다면서 좋지만은 또 이번 기회에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또 천하람이가 우리 지역 출신이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또 알게 되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 대답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왜 신당 창당론이 슬슬 나오잖아요. 12월설 나오고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 그쪽에 합류하시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정말 미리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것이 이제 그냥 상투적으로 모든 옵션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상황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기치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미래의 가정적인 부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에 맞게 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지역에 맞게 충실하게 준비해 갈 생각입니다. 네. 자, 월요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눈물의 기자회견 이번 주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의도로 이 전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지 탈당 명분 아니냐 눈물의 충언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가까이서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정답지 공개라는 게 제일 가까웠다고 봅니다. 정답지 공개.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명분이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최소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내지는 조금 더 넓게 봐서 보수 진영에 대한 애정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지를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정답지를 열심히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지만 안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거냐는 이제 또 그때 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준석 전 대표의 정답지에 대해서 글쎄요. 이게 공감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정답지를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그 주인공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윤 대통령 이 정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그 변화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정답지 공개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보면 보통 보수 성향이라고 표현되는 주요 언론들도 모두 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사설들을 쏟아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조중동에서 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더 영향이 크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일부 언론 보도들을 보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 질 거라고 생각 안 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약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고서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그냥 수없이 쏟아지는 여론조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보수 언론에서까지 지금 대통령실의 변화, 당정관계의 변화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나. 다만
그게 뭐 획기적인 혁명적인 변화 단계까지는 아직은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2기 체제가 출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임명직 당직자 자리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TK 출신의 이거 도로 친윤 아니냐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2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니 무슨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아니고 김기현 대표 시즌 2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기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잘 됐기 때문이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시장경제 하에서 잘 되지 않은 드라마의 시즌 2가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힘들죠. 없죠. 예, 또 망하죠. 네, 또 망하죠 보통.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시즌 1이 성공했다라고 판단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시즌 2를 억지로 쥐어짜낸다? 글쎄요. 저는 이게 그 시즌 1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시장 경제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애초에 시즌 2는 못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된 시즌 2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예. 사무총장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공천 시즌에 공천 실무 담당하는 실권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여기에 뭐 TK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류에 매우 밀접한 이만희 의원이 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정도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회초리를 맞아도 공천 실권은 못 내려놓겠어 이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시즌2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철규 사무총장에서 이만희 사무총장으로 바뀌어서 무슨 변화가 있나. 만약에 지금 유이동 정책위 의장 카드가 나왔는데 하다못해 유이동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이번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사무총장 정도 카드가 나왔다면 그래도 뭔가 변화를 주려나 보다라고 할 텐데 결국 실권은 내려놓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시즌2라고 하는 평가도 좀 과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이념보다는 민생을 중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불과 두어 달 전에는 민생보다는 이념이 중요하다. 공산 전체주의, 뭐 홍범도 흉상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좀 헷갈리는 거고. 자, 뭐 대통령의 뭐 국민 소통, 민생 행보 강화할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요. 네.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 뭐 소통해라 뭐 이런 등등 참모들에게 이제 지시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 참모들에게 지시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내지는 뭐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지금 나와서 전달되는 형태로도 그러니까. 일부 전해지고 있는데 예. 저는 국민들 앞에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국민들 앞에서라는 의미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일반 국민들 모셔다 놓고 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국민들 모셔다 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일반 국민들이요. 막상 대통령이 눈앞에 있으면요. 어려운 질문 하실 수 있겠습니까? 듣기 싫은 얘기 하기가 쉽겠습니까? 힘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그냥 뭐 친구들이랑 대통령 욕하지만 당장 저부터도 대통령이 눈앞에 있으면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 앞에 나서라고 할 때 그 국민은 사실은 싫은 소리,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도 할 수 있는 언론인 앞에 나서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 그게 트레이닝을 받은 언론인들도 대통령 앞에 있으면 솔직히 좀 긴장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죠. 그래도. 예. 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제대로 여셔가지고 그러면 두세 달 전에 한 언급이랑 어떻게 바뀐 건지 그러면 홍범도 장군 흉상은 이제는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원상태대로 복귀를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국민들께서 그래 이제 그러면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의 태도나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지금 조금
뭐 약간 뭐랄까 너무 추상적인 거죠. 나오는 메시지들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내용 그대로를 좀 직접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 좀 전해주는 참모가 없나 좀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자, 국감 또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 국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네. 그 왜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있잖아요. 부인 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자, 어제 이제 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최대 김동연 그 경기지사가 최대 100건 사적 사용이 의심돼서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발언은?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예. 생각보다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찝어서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허. 질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김동연 그 앞뒤 장면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예. 김동연 지사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장면이었어요.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답변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꼭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얘기를 꺼냈던 거는 제 생각에는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견제구를 하나 던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수그러들어 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향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라이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나는 이런 리스크가 별로 없는 중도층 확장도 가능한 후보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한 견제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그냥 소문인데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경기도 내에 이제 이재명 대표 쪽 사람들이 있고 또 김동연 지사가 새로 되면서 본인 인물들도 있고 나름대로 긴장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민주당 인사들로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너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영향력을 과하게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의 견제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과거 지난 것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털려면 털 수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견제구를 던진 거 아니냐. 예.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이건 뭐 거의 단답식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의대 네. 증원 이슈 지금 아주 첨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3천 명인데 이걸 뭐 한 4천 명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대 증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의사 증원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동시에 우리 지역의 의료 현실이 뭐 전남이든 경북이든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역 수가의 상승이라든지 뭐 기피과에 대한 또 수가 제도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지 의사 증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안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0.1 MBC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자,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 현안부터 좀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미애 위원장이 통합 신공항 그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 김주수 의정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화물터미널 의정 배치 당연한 것이다. 자, 이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 기자회견을 하셨다 이런 생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거든요. 신공항 유치 신청을 처리할 생각 없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지역에 지금 막 걸린 현수막의 대부분은 화물터미널을 일로 안 주면, 의성으로 안 주면 우리 이거 공항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데, 그때 김주수 의정군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포기하겠다, 신공항도. 네. 예. 그런데 유치 신청한 거, 그래서 원점화하는 거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그 대신 이 지역민들의 열망을 때법, 소지역 이기주의 이렇게 매도하는 홍 시장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거고요. 예. 홍 시장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긴 시간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일을 이 합의 과정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자꾸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이런 것 같아 보이지만, 정치나 행정이라는 게 꼭 합리적이거나 효율성만을 따진다면 사실 정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본다면 저는 적절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하신 건 맞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결국 경상북도가 화물 전용 터미널하고 여객 화물 터미널 이중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것을 아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수 군수가요? 네네. 예. 국제 화물은 의성이 취급하고 국내 화물은 군위 터미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요즘 솔솔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핵심은 화물터미널을 이중으로 운영했을 때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는가가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예. 실제로 구미산단 물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구미산단의 제조업 기반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물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의성 입장에서는 갈수록 커지는 농산물 물류 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을 뚫어내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의성이 터미널 문제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터미널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우고 물량을 확보하려면 의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농산물 수출 재배 단지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이 물류도 건설해 놓고 실용 가능하지 못한, 그러니까 가능하지 못한 그런 물류 단지가 아니고 실제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이제 화물 터미널을 이제 2개를 짓자 이렇게 타협안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화물은 의성으로, 국내는 군위로 이렇게 내놨는데 이걸로 어떻게 좀 타협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시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설사 그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물류를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터미널은 이 공항 측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물류를 수송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타협안은 될지 모르지만 결국 분리를 국제화물, 국내화물 분리해서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거 검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이에요. 해답이 어떻게 나올지 참 이게 의성 국민들 지금 아주
좀 민심이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굉장히 격앙돼 네. 있는 그런 상태고 빨리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지난 17일 그러니까 그저께입니다. 화요일에 아시아 포럼 21에서 임미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 안동 출마론을 꺼냈었어요. 꺼냈다가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근데 이게 그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17일 날 이야기는 되었지만 실제로 얘기가 나왔던 건 올 3월 정도였고요. 아, 그렇게 일찍이요? 예. 그 당시에 대표의 지도력이 이렇게 안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고, 그러면서 이 대표가 그래도 험지 출마로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기자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걸 대표한테 건의한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우리 당내 의원 두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선거 경험이 많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총선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지휘가 되는지를 경험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전략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 경북 선거가 전국 총선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고 그런데 그곳에 대표를 보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라고 하면 실제로 대표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경북에 이렇게 묻히는 방식이 되니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기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제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선 좋으나 실제로 전략을 구사할 때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표를 거의 죽으라는 식으로 험지에 갖다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 전국 총선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표의 역량을 묻어두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사실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마치 지금 최근에 대표한테 이걸 직접 건의해서 대표가 거절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표한테 건의했다기보다는 의원들한테 지역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올 초 3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제 어려운 곳이니까 다들 그렇죠. 이 어려운 곳에서 총선을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렇게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좀 많이 와전되었다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점들이 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명이 됐고요. 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께서 그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있잖아요. 그 사성 장군 출신,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이 김병주 의원이 안동 예천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좀 얘기를 꺼냈다는 제 기억이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얘기하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요청을 했고, 당에, 우리 이번에 제발 경북에 전략공천, 누구라도 좀 중량감 있는 인사를 좀 내려보내달라. 경북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사람을 내려보내느냐가 민주당이 경북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공천 요구를 당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북에 연고가 있는 의원님들 명단을 저희가 쭉 뽑았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도 있고 전직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이 정부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 해서 쭉 뽑아가지고 명단을 전달했어요. 거기에 이분이 어느 지역에 연고가 있는지까지.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는 요구를 하는 측이고 또 이게 당사자하고 논의를 마친 후에 거론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병주 의원님도
좀 당황스러웠죠. 얘기는 전달은 했지만 예. 본인은 또 다른 곳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 당황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다른 데 준비하는 데가 있군요. 김병조 의원이. 그런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당황스럽게 바라보기보다는 어쩌면 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자산 아니겠어요? 그럼요. 저는 예.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경북에 중량감 있는 인물 하면은 우리 또 임미애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출마 뭐 결심 아직입니까? 어떻게 하겠다?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는데요. 내년에 일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준비하는 게 제 목표고. 본인이 나가든 안 나가든 예. 모든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모든 내겠다. 선거구에 후보를 내고 저희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던 총선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2020년도. 지난번 대승했을 때. 예. 그때는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을 치를 때 딱 한 번 모든 선거구 후보를 다 채워봤고요. 그전엔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야당의 처지에서 치르는 총선이어서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채우고 그다음에 비는 곳에는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가서 제가 선거를 뛰겠다 이런 마음은 있고요. 예. 예. 아직은 결정은 안 된. 전체적으로 선거를 총지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딱 뭐라고 결정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체 선거구 총 지휘하면서 비례로 나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그거는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비례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지역에서 선거를 뛰는 분들한테서 보면 힘 빠지는 일이어서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뛰어왔는데 그것이 저의 비례 의석 확보로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다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력이 붙지 않을 수 있어서 그거는 지금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김기현 시즌2, 김기현 2기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뭐 총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남았네요. 네. 김기현 2기 지도체제 구성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른 속도로 원심력이 작용할 것 같아요. 원심력이 작용한다? 네. 이게 그래서 12월 정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젠가요? 그젠가 인터뷰를 보면 12월 결심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인이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저께인가요?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도 그게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월요일이었나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2기 지도체제가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상황을 수습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딸리고 원심력을 이겨낼 만큼의 이 힘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올 하반기에 빠른 속도로 분당의 시계가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총선 관련 기구 구성해서 비대위 체제로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월쯤에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항상 느끼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자,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